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이런 자산 중심의 주택시장은 도시의 모습 자체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모이는 지역은 점점 더 고급화되고 저소득층은 도시 외곽이나 슬럼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열공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집값 상승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 문제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외부 인구 유입 때문일까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집값 폭등의 진짜 원인, 바로 불평등과 자산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주거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이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이 말은 곧 집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거나 자산을 축적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이 단지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큰 수익을 주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집값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월급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지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산을 가진 일부 계층에 국한되기 때문이죠. 공급보다 중요한 건 구매력입니다. 즉, 누가 그 집을 살 수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이런 자산 중심의 주택시장은 도시의 모습 자체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모이는 지역은 점점 더 고급화되고 저소득층은 도시 외곽이나 슬럼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도시 안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그 도시는 젊은 층과 노동계층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마저 위축시키는 구조입니다. 영국의 그랜펄타워 화재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불평등한 주거 환경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런던 중심가에는 억대 아파트들이 있지만 바로 옆에는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처럼 한 도시 안에서 빈부격차가 공간의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 이것이 지금의 주택위기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공급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임대소득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과세하는 정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구조의 개편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심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거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시장 논리를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나 인구 증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불평등한 자산 구조와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 집중된 경제 시스템입니다. 주택을 집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이 관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의 출발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지 아파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의 자산 불균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여야 합니다.